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가 이런 것들이 왜 안 되느냐 보면 이제 스마트 관광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스마트 관광법을 보게 되면 우리나라가 2020년 월드 이코노미 포럼을 보게 되면 글로벌 경쟁력 보고서에 우리나라의 ICT 어답션 1위입니다. 그러니까 ICT를 잘 활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플렉시블 워크 어레인지먼트가 순위 바뀝니다. 디지털 스킬도 뭐 그래도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디지털 리걸 프레임이 없다 이거예요. 문제가 디지털 도입은 세계 1위인데 법적 기반은 순위 밖으로 밀려나갔다. 이 문제가 있다는 거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는 정확한 정의와 규칙이 제공돼야 되는데 여기에 전자상거래법, 공유경제법, 핀테크법 이런 것들이 다 서포트가 돼야 되는데 잘 안 돼요. 왜냐하면 법의 역할이라는 게 질서 유지나 통제 기능, 선도 기능들인데 이런 것들은 디지털 전환에 필요한 법적 기반을 제공해줘야 되거든요. 특히 분쟁이 많이 발생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법으로 잘 정리가 돼 있어요. 예를 들면 심야 택시, 공유 모빌리티가 필요 없어요. 법적으로 사실 문제가 됐을 때 타다를 갖다 없앴다는 거죠. 예, 타다를 없앴더니 심야 택시가 기본 요금이 너무 올라갔다. 심야 택시가 해결이 어렵다. 여기에도 보면 연도별 택시 운전사가 줄어들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갔냐면 배달 앱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돈을 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사실 이렇게 심야 택시나 배달 앱의 같은 시장 구조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우버도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택시 업계만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택시 업계가 우버 앱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이제 서비스 혁신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런 여객 자동차 운수법의 개정 내용이 필요하다. 자, 우리나라의 스마트 관광이 잘 안 되고 있는 거 보십시오. 지하철역에서 신용카드로 표를 못 산다는 게 멘붕이 왔다. 이런 말하고 앱에서 검색은 되지만 예매하려면 마지막 휴대폰 본인 인증을 해서 랜드폰도 안 된다. 친구 또 한국 외국인 여행자가 여행하기 전 세계에서 가장 어려운 나라 중에 하나다. 왜냐? 구글 앱이 안 되니까. 네. 자, 구글 앱이 안 된 이유는 구글 앱이 지도 반출을 요청했는데 우리나라가 2010년 거부, 2014년 거부, 2016년 거부, 2016년에서 거부.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구글 앱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사실은 구글 앱이 있으면 사실 처음 방문하는 관광객이 어려움 없이 돌아다닐 수 있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 가서 잘 돌아다니는 이유가 뭐예요? 구글 앱이 있어서 그런 거죠. 관광 마케팅 측면에서도 거기를 갔다 오면 사실 갔다 온 데가 찍힙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다른 사람들이 보고 또 찾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런 휴전 국가로서의 군사보험 이슈로 구글 앱을 못 쓰게 하는데 사실 제가 봤을 때는 네이버가 막지 않나. 네이버나 카카오가 자기네 사업 구역을 이제 이런 이유를 통해서 막는 거 아닌가라고 저는 강하게 의심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공유 숙박 문제도 있습니다. 공유 숙박 문제가 우리 에어비앤비 사용하지 않습니까? 이게 아직도 합법과 불법 사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중위생법과 관광진흥법을 무시하고 있기 때문에 불법 공유 숙박업이 많다. 미등록 공유 숙박업이 많습니다. 사실 에어비앤비는 우리나라의 합법적인 플랫폼 서비스 업체입니다. 미국 회사죠. 그런데 거기에 호스트를 올리는 것은 합법이든 불법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고 있다. 늘어난 불법 숙박업소. 왜냐? 합법이 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에어비앤비가 왜 불법 숙박에서 위생과 자연의 관리 맹점을 갖고 있느냐? 이런 법들이 걸려요. 학교 보건법, 반경 200km 내 호텔 여관 연식 금지, 농업청 정비법, 위생관리법, 관광진흥법 이렇게 각각의 다른 부서들의 법이에요. 학교보건법은 교육부, 농업청 민박은 농업 디파트먼트, 우리나라의 농수산업, 위생관리법은 보건 쪽이죠. 관광. 이렇게 커다란 법들이 사실 관광산업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산업이 스마트 관광화 되려면 이런 법들이 정비가 돼야 되는데 이런 법들은 정비가 되려면 범부처적인 협력체가 있어야 됩니다. 자, 공유숙박법이 아직 법 개정이 안 되고 있다. 제가 이제 조선비제에 영향하는 거죠. 구 교수는 공유 숙박 운영자가 연 180일을 지켰는지 정부가 일일이 확인하는 건 불가능하다. 이제 정부의 방침은 150일만 하라는 거죠. 150일만 하고 150일을 하지 말라. 말이 안 되죠. 자, 이렇게 우리나라의 알리페이가 중국 이제 사람들이 진출하려고 하는데 금융감독원에서 한국 진출 요건을 너무 어렵게 해서 하기 어렵다. 이제. 왜냐하면 외국 사람들이 들어와서 알리페이 쓰면 좋은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뭐 카카오페이나 삼성페이하고 이제 사실 제가 우리나라 이제 넷플릭스 뭐 전 국민들이 쓰죠. 우리나라 사람 저도 많이 즐기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전기통신법이나 통합 이런 것들이 또 계속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넷플릭스가 규제로 인한 방향과 결국 컨텐츠 크리에이터에 뭐 이렇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다. 넷플릭스 효과를 보면 한국의 브이로그나 한국의 컨텐츠가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그 컨텐츠 때문에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계기가 됩니다. 자, 관광 플랫폼도 보면 미국의 관광 플랫폼들이 일반 택시 운송업, 면허 취득 각종 규제를 조건을 허가되고 있고 유럽도 허가되고 있고 중국도 허용되고 있습니다. 일본도 일부 승차 공연 서비스는 금지하지만 허가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런 것들이 많고요. 다 이렇게 해서 스마트 관광법이 필요합니다. 이제는 기술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술이 만드는 비즈니스 모델이 오래전부터 사업하고 있는 사업자들과 충돌을 일으키기 때문에 사실 그 생태계 안에 있는 비즈니스들 간의 이 충돌을 조정을 정부가 해줘야 됩니다. 정부는 또 법으로 또 사실은 제정이 돼야 되고 법은 또 국회의원들이 하니까. 그래서 사실은 스마트 관광이 되려면 법, 기술, 정책, 제도 이런 것들이 다 함께 논의되고 범부처가 협력이 됐을 때 스마트 관광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AI for 스마트 투어리즘에 대해서 강연을 하였고요. 제가 하고 있는 스마트 관광 학회가 있습니다. 한국 스마트 관광 학회고요. 2023년 11월 3일 오후 12시 30분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하고요. 전 세계적인 사람들이 이렇게 참여를 하게 됩니다. 자, 여기에 보면 QR코드가 있고 여기서 등록 가능합니다. 그래서 유튜브 생방송으로 동시에 전 세계로 나왔고 여기에 이제 아주 우리나라에서 가장 뛰어난 학자, 우리나라가 아니라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한인학자들이 참여를 하고 또 스마트 관광을 통해서 사업하고 있는 실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이제 사업자들도 참여를 해서 스마트 관광 학회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QR코드를 찍고 등록하시고 유튜브를 통해서 여기 유튜브 주소가 있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인공지능이 만들어가는 스마트 관광에 대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